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철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풍수지리학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제가 풍수지리에 대해서 그 원리와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단 한 강의만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시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풍수지리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은 자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풍수지리는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자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 원하는 것, 또 모든 그 행과 불행 등등이 다 자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만 활용하는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학이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도 다 풍수지리학이었었고요. 과거도 다 풍수지리학이었었고, 여러분의 삶이 모두 풍수지리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학은 현재에도, 이 현실도 바로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미래도 당연히 과거와 모든 현실이 풍수지리학에 적용되어 있었다면, 자연이치에 적용되어 있었다면 미래 역시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바로 풍수지리학을 제대로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본대로, 자연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지리학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자연이치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학은 인류가 발생된 후에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선풍수를 전수받고 35년간 이 자연을 연구해서 완전히 밝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죠. 이것을 제가 15년 전에 이미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 하나 망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나쁜 영향,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는데, 참 우리 국민이 이것을 알아보질 못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요, 이것을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손에 쥐어줄 만큼 가르쳐주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건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망하는 것이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앞으로는 아주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겁이 나요. 정말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것은 자연을 보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실 겁니까?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죠. 과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여러분 삶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 삶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렵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다라고 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미래 역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풍수 연구가라는 것은 운명 연구가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래는 역시 자연이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가 상당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비참한 꼴이 되고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이 비참하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실정을 보면 아마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전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인정을 안 했죠. 설마 했죠. 자, 두고 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또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는 자연 이치에 따라서 그냥 당하고 말 것인가? 아니죠. 당해서는 안 되죠. 더 어떤 미래가 밝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라가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이 이렇게 참 오묘한 것이고 아주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도선 풍수 전수가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하게 밝혀서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에게, 나라에 밝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몰라보고 인정을 안 하고 설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죠.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운명 연구가로서 대한민국 운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연구를 한 사람이고 발표를 하면 저는 다 하는 것입니다. 제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라 살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하에 없어도 이 방법 아니면 나라는 살 수 없다는 사실로 볼 때에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우리 국민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죠. 바보죠, 바보.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바보입니다. 다 바보입니다. 멍청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 멍청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수지리학이란 무엇인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나 죽은 물체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습니다. 그 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음기, 양기입니다. 음기와 양기. 음기란 무엇인가?
조상의 음덕, 조상의 묘에 의해서 조상의 매장된 유해가 발산하는 기가 직계자손과 통관돼서 자손에게 길과 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묘가 좋으면 자손이 좋은 길을 받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된다.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좋은 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다. 좋은 운명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기라는 것이 80% 우리가 태어나면 운명이 결정됩니다. 80%가. 그것이 바로 조상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자손이 안 된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야 80%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누구 못지않게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기에 의해서 능력이 결정됐다. 음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바로 이 양택, 집터에도 좋은 양택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풍수지리학을 알게 되면 훌륭한 그 풍수 학자에게 우리 좋은 명당터를 구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지만 또 우연이라도 이렇게 좋은 운명은요 좋은 양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택에서 그 양기입니다. 양택은 양기, 음택은 음기. 그러니까 이 양기가 부를 창조해 주는 거예요. 부를. 그러니까 음택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해 주지만 이 양택, 양기는 부와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재물은 부자 되는 운.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터, 명당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택의 플러스 알파가 양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당만큼 그 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태어나면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연월일시 이것이 사주팔자인데 이것을 풀어보면 그 사람이 좋은 운명이다 나쁜 운명이다 어느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게 결정돼서 되는데 바로 이 음택은 80%의 자손들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이 양택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명당만큼 발전한다. 부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누구든지 재물운이 좋다라고 나오지만 재물운이 몇 천억이다, 몇 조다, 몇 백억이다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라는 것은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좋은 양택에 살면은 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터는 재물운과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부, 명예, 화목, 건강 중에 재물운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터에 의해서 몇백억도 되고 몇천억도 되고 몇 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택은 태어난 후의 학문이죠. 음택은 태어나기 전의 학문이라면 양택은 태어난 후의 학문입니다. 태어난 후에 집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택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이 양택은 공동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 집터가 좋으면 명당터라면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 또 공동체 즉 기업이면 기업이 잘 된다. 또 나라면 나라가 잘 된다. 그럼 나라의 양택 대표적인 양택이 어디죠? 청와대죠. 청와대가 좋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 터가 흉터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질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경복궁이 벌써 우리가 거기서 정치한 지가 6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경복궁이 흉터이기 때문에 정치로 나라가 발전을 못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사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로 발전했나요?
그 옛날부터 정치가 지금까지 국민들 괴롭히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경복궁과 청와대터가 흉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를 해보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가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정치가 국민들 속만 썩였다는 겁니다. 장애물만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바로 이 입증입니다. 입증. 풍수지리학의 입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풍수지리학은 과거, 역사도 풍수지리학이었다. 그래서 그 과거서부터 그런 흉터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증거. 그렇다면 앞으로 그 터에서 또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계속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발전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발전한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청와대 때문에 발전한 게 정치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렇죠.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공동체 운명이 청와대 터인데 청와대보다도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밝혀낸 거예요. 그게 뭐냐? 청계천이 개복되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청계천이 그래서 덮어졌을 때에 1961년도에 덮어가지고 2002년도까지 덮어져 있었죠. 이때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계천이 개복되면 지금같이 개벽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다시 덮어지면 우리나라는 다시 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운명이 대한민국 운명이 청계천에서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청계천이 결정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풍수가 말입니다. 이 오묘한 이치라는 게 뭐냐면 공동천명이 양택이라면 거기 그 양택에 의해서 질흉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밝혀냈다는 사실이죠. 이거 정말 엄청난 걸 제가 밝혀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큰일 났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쁘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자연의 이치였다. 풍수지리학이었다. 자연 활용법이었다. 자연을 잘못 활용해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학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풍수지리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이해가 되면 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기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을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기가 잘 통했다.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긍정입니다. 이 긍정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했다. 여러분과 제가 기가 안 통한다. 기가 안 통하는 사람은 부정하는 거거든요. 부정하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면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 기가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있음으로써 잘 들은 사람은 그거 중요하다. 아, 박민찬 선생 이 풍수지리학이 정말 이해가 된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기가 잘 통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다 말입니다. 기. 풍수지리학은 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셔도 지금 풍수지리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살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은 뭐가 있기 때문에 쉬어요? 공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까? 공기. 이게 기운이 있답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풍수지리학에 적용되어 있다. 풍수지리학을 적용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옛날에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풍수지리학을 활용했고 2700년 전에 공자님도 풍수지리학을 활용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풍수지리학을 활용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풍수지리학에 적용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학을 미신이라고 그래? 믿을 수 없어? 풍수지리학을 우습게 알아? 이거는 정말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참 무식했어요. 얼마만큼 무식했는가? 이 자연에 우리 행복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갖고 싶은 거, 인간이 태어나서 뭐가 갖고 싶어요?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에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활용해서 이걸 갖게 할 수 있다는 게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런데 자연에 우리 이미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무식화된 거예요. 무식화. 아주 정말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 누구나가 다 행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무식할 수밖에 없었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가? 누구나 태어나면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활용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밝혀낸 저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만큼 정말 정말 짜증납니다. 왜? 이 같은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한테 이것을 아주 정말 귀가 따갑도록 귀가 못이 박히도록 아마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외에는 나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부정하실 겁니까? 저보고 뭐 말 못한다, 뭐 무슨 잘 제대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이만큼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어느 공개된 장소에서 한번 토론하자고요. 부처님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나? 공자가 할 수 있나? 예수가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훌륭하다는 분들, 녹을 먹고 사는 양반들 누구든지 한번 저거 토론해보자고요.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누구라도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전문가의 연구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 말씀을 10번을 100번을 드려도 정말 저로서는 답답한 입장입니다. 왜냐? 나라는 지금요,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내년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년에는 완전히 폭삭 망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년까지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 두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왜 이렇게 이 나라 살리기에 열중을 하느냐? 제 말대로 나라는 망합니다. 그때 가서 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국민을 설득해보고 좀 더 노력을 해볼 걸, 이런 후회하지 않으려고 저는 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의 삶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돈이 중요하고 뭐가 저한테 중요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시고 정말 나라 살리는데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과 이제 한 5,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면 제가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풍수지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해는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두서없이 얘기한다고 해서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제가 책임질 것이고요. 어떤 분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한번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저는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